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지난 주말에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들은 FIT도 마찬가지고 RPS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자본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토지가 있는 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참여를 함으로써 시장을 계속 활성화할 수가 있고,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조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땅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할 만한 자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줬느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만금 개발도 되고 있고, 새만금 개발은 저는 초창기부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 같은 경우는 염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15년, 20년 동안 안정화될 동안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건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인허가 규제도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인허가가 2009년에는 사실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발전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또는 한전의 개통이 여유롭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사기꾼들도 있고 나쁜 놈들도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발전소를 가보면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도 먹고 사나?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을까 싶은 현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년이랑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는 2010년 이전에는 자잘한 태풍들이 한 해에 한 두세 개씩 지나갔는데요. 2009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아주 큰 태풍들 또는 아주 많은 비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재해급으로 그냥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시공업체는 그대로 공사를 하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사업자는 15년, 20년 동안 운전을 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안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농지에 대해서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용 태양광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있고, 아니면 REC를 더 비싸게 한국형 FIT를 통해서 더 비싸게 매입을 해줌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도 점점 RPS 사업화에서 바뀌어왔던 겁니다. 건축물 상부의 혜택을 더 줄 것이냐, 아니면 5대지목,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것이냐. 지금은 그 사업 자체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럼 농업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혜택을 위해서 농업인이 되고 싶어 해서 농업인으로 진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보고 돈을 쫓아가는, 정책을 악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만 수익을 받고 혜택을 보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계획 입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획 입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나 아니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계획 입지화해서 인허가는 지자체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듈이나 인버터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10메가, 20메가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조기업들도 여러 군데의 제조기업들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는 테스트베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1메가씩 10개를 만든다, 어느 정도 기업의 지원을 받는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국유지 지원을 받은 국유지에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해도 되는 거고요. 저도 주말에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있고, 전기공사,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가고, 또는 여러 가지 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워낙에 큰데 지원을 받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고민하는 방법은 땅이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영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아원,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힘든 아이들, 전국적으로도 지금도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18살, 19살이 되면 고아원에 나와서 자신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들었었는데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던져져서 혼자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하는 것들,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해서 그거에 대해서 악용을 하고 편법으로 수익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각 아이들,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 여력이 없는 친구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쉐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차피 토지에 대한 대가도 들어가지 않고 시설에 대한 대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산 가치는, 태양광 발전소는 거의 20년 정도 운영을 하는 설비지 않습니까? 고아나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20년 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면 엄청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 또한 그렇다면 그 많은 사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사실 사업 자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이 운영이 된다면 국가에서 나라를 대고 시스템 설비에 대한 원가를, 코스트를 낮추고 원가 자체도 낮춰서 설비를 하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라고 하지만 공동으로 소유한 주인들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SPC를 설립한다든가 지분을 나눠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되게 안정된 금융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안정된 금융 계획이 잡힌다면 사실 에쿼티는 5% 미만만 태워도 나머지 95%에 대해서 출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금융이 80% 들어오고 정부에서 15%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30kW FID 설비 같은 경우는 약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아나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1인당 10kW에 대한 설비의 권한을 준다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관리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15만원, 18만원이 돼도 좋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 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발전 사업입니다. 시장을 창출을 하고 수요를 창출을 함으로써 시스템 기술 개발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조차도 시장 창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 지원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공 의무화 사업, 아니면 일반 보급 사업, 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건물이 없다든가 주택이 없다든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현장에 들어와서 왜 태양광 발전소는 현장에 견학을 와도 사실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왜 화력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누구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재산을 일궈서 발전소를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의 목표가 있다면 시장 창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시스템도 될 수 있을 거고, 안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어려움이 없이 되는 건 많지 않겠죠.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안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 번쯤 고민을,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태양광 산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제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혹여나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무언가 언제나 그냥 아무 혜택 없이 무언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기술을 위해서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드셨고 실행이 되어 오지만 사실 그 속에서 정말 나쁜 놈들이 그걸 악용하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에너지가, 조금 더 올바른 인식으로 보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정책 제안을 해봤습니다. 혹여나 관련된 내용 토론하고 싶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정책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